박정호 선수 팬하고 SNS에 설전을 저는 뭐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DM을 하고 그냥 거의 쌍욕에 가족 욕에 한번 보자 뭐 팬과 설전 썼는데 이 썼던 단어들 그리고 또 대상 그죠? 싸움 대상 또 대응 방식 모두 문제다. 21일 날 광주 키움전의 9회 말 지금 허무한 끝내기입니다. 10대 11로 뒤져 있습니다. 그때 히어로즈하고 기아 경기를 하고 있는데 9회 말에 10대 11로 뒤져 있어요. 1사 말루입니다. 대주자로 나갔네. 2루에 딱 대주자 나갔는데 김태군 선수 좌익수 플라이입니다. 타구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갖고 3루 주자는 태그업했는데 본인 태그업도 안 했죠. 이제 막 이러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 다시 기로하다가 죽었죠. 경기가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많은 이제 기아 팬들이 경기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박정우 선수한테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반대합니다. 도가 있겠죠. 근데 도를 넘은 그런 댓글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었어요. 그 이제 팬들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네. BQ가 부족해서 BBQ 알바 뭐 어렵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좀 긁혔어. 완전 열받았지 이제. 설전으로 이어지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화번호 일단 올려가지고 거길 본인이 또 이렇게 올립니다. 또 직접 언쟁을 하고 가족까지 거론하고 또 한번 보자. 폭력적인 언사의 협박 때리니 많이 어쩌니 저쩌니 뭐 팬과 별의별 설전 물론 그날 가족을 거론한 그런 댓글이 일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선수가 화가 났다는데 이거 변명 되겠습니까? 변명 안 됩니다. 변명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사안은 선수가 팬하고 직접 언쟁을 벌인 거잖아요. SNS에서. 요거 구단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매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뭐 좀 열받아갖고 몇 마디 주고받고 이런 차원을 넘어요. 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은 행위죠. 그래서 구단에서 이제 뭐 2군 내려보내고 지금 잔류군에서 자숙을 하고 있는데 만나는 거는 에이전트가 선수를 데리고 이 해당 팬하고 원래는 이제 어제 보기로 했는데 어제 못 봤고 오늘 저녁까지도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만날 겁니다. 만나기는 만날 겁니다. 뭐 일정이 좀 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때 설전을 벌였던 팬도 보고 싶다 봐서 나도 사과 듣고 싶다 뭐 요런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만난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사과문을 올리는 게 맞다. 근데 당사자한테 사과하고 그다음 사과문을 올려야지.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사과문이 안 올라온 건 맞거든요. 이제 박정우 선수 그날 본인은 뭐 안타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타면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경기가 그대로 그죠? 3루 주자 들어오면 동점, 본인이 들어왔으면 그냥 결승 끝내기가 되는 건데 타구도 안 보고 뛰어 대주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에 씌었죠. 그냥 씌었는데 완벽한 본헤드 플레이입니다. 그 이후로 기아가 거의 뭐 와장창 꺾였어요. 5연패입니다 지금. 그날 이 플레이도 사실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요거는 비판 받아야 돼요. 그날 경기장을 가득면 팬들이 뚜껑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열리지. 보통은 이제 이러면 그날은 SNS 닫고 안 봐야지. 자숙해 뭐 좋은 걸 달렸겠어? 그 SNS를 열어놨다는 건 누군가 오라는 거거든 또. 그냥 내가 뭐 심심해서 열었어요. 일반인도 아니고 프로야구 선수가 심심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하면 누가 와서 보라는 거지. 뭐 제가 혼자서 가족끼리 돌려보려고 뭐 영상 찍나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지. 그런 날은 그냥 SNS 닫고 그냥 자숙해야지. 뭘 뻔하잖아. 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도 선수가 그러면 힘내세요. 뭐 이런 격려의 소리 들을 줄 알고 그러면 그러고 있었냔 말이지. 근데 이제 비난해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같이 대응하고 난리를 치고 박정호 선수는 그날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된 게 개인적으로 팬들이 선수 SNS 가서 몰려가서 욕하고 하는 거 저는 DM 보내고 하는 걸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저는 절대 반대요. 일부 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일부 팬. 그리고 이런 팬분들은 대다수의 팬들이 아주 욕해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과하다고. 근데 선수가 팬하고 설전 벌이고 온라인에서 대거리하고 만약에 이걸 다른 선수들이 보잖아요. 다른 선수들 무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저도 보통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비판 많이 받습니다. 뭐 비판 받아요.
많은 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비판 많지. 댓글에서도 야 이씨 알맹이가 너 이게 언제 이야기인데 또 떠드냐 이씨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 팀 적게 이야기하면 야 우리 팀만 무시하냐? 작게 짧게 하면 부실하다. 한 팀 좀 길게 하면 야 너 어느 팀만 좋아하냐? 이런 욕을 듣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하니까 지나간 거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가 야구부장이냐 야구국장이냐 야 야구 대리나 해라. 야구 과장도 아깝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메일로 뭐 야 이 미친놈아부터 해가지고 나이 처먹고 뭐 부끄럽지도 않냐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그 뭐 열심히 사는 아들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야구 팬들 칭찬 격려 많습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쌍욕이 많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뭐 아들 지인들이 아들한테도 이렇게 야 너가 아버지 겁나 욕먹더라 이거 보내주나 봐요. 또 근데 너가 뭐 이렇게 뭐 좀 잘 나왔더라 이런 것도 보내주는데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힘내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얼굴 까고 나설 때는 그만한 각오는 기본이죠. 그 대가로 내가 하는 것 이상의 뭐 금전적으로 인기든 관심이든 그런 거 얻는 거죠. 그게 반대급부죠.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겠습니까?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특별한 사랑받는 거는 그 반대급부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그냥 가족 욕하고 막 댓글 SNS까지 가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 아니다 싶으면 차분하게 그냥 고소하면 돼요.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땐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기아 구단은 철저하게 개인 사건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구단 내규로 징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구단이 SNS 교육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사과문은 개인 SNS에 올린다 그럽니다. 뭐 그건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하고 했고 그 부분을 SNS에서 벌어졌으니까 SNS에서 올린다. 하여튼 좋아요. 근데 먼저 당사자한테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과문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만났으니까 안 올렸어요. 근데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구단이 교육을 합니다. SNS 관련해서. 그 교육 내용에 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야기하거든요. 싸우면 안 된다. SNS 때로는 뭐 과하게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정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뭐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해요. 이것은 내규에 맞게 구단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계제는 저는 뭐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뭐 구단에서는 요 그래도 뭐 2군 내려갔으니까 이거 자체가 징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력으로 판단하는 코칭 스태프 의견이 아니고 구단 차원에서 2군으로 내렸거든요. 이게 부적절하지 않았다면 2군으로 내릴 이유가 당연히 없었죠. 부적절했으니까 내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규 징계 사유가 맞아요. 그래야지만 재발을 그나마 막을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불거진 문제도 경중은 있습니다. 뭐 경중은인데 이게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공간에서 일어났지만은 대중한테 알려졌잖아요. 그럼 구단 이미지 타격을 당연히 입죠. 수십만 팬들이 이걸 알게 되고 뭐 서로 간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더 이상 개인의 설전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 네. 저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들이 요 개인 SNS에 비난, 욕설 이렇게 올리는 거 저는 요게 선수의 경기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죠.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M 보내고 자극하고 욕하고 특히 뭐 가족 욕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분들의 특징이 아주 극소수인데 요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야구 선수는 그래도 돼. 공인은 그래도 돼.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물어보면 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팬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사랑은 뭐 당연하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죽는다. 뭐 그 정도는 당연하겠죠. 그 정도? 뭐 얼핏 생각나는 게 그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기아 구단도 자체 조사 과정에서 뭐 행여나 이제 해당 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매우 좀 조심스럽게 자체 조사도 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 관련해서는 아쉽다. 네, 아쉽습니다. 또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을 구단이 열어놓는데 그건 뭐냐면 구단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는 조사를 안 했어요. 이전에까지는 조사 안 했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추가 징계는 이제 몰랐던 부분들, 새롭게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들, 구단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다면 그건 뭐 또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KBO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가. 프로야구 품위 손상이라는 게 이게 뭐 굉장히 범주가 크죠. 그런데 현재는 KBO는 징계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KBO 차원에서는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체킹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롯데 담당 김영록 기자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김영록입니다. 김 차장, 벨라스케지 선수 얘기부터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네. 공인구 적응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은 조금 뭐 좀 공인구 적응이 힘든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오늘 우리 댓글에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확실히 좀 공인구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제 구단 쪽 설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보시면 경기 내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뭐 앞으로는 좀 기대치가 있다. 앞으로 기대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네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또 선수 본인의 어떤 그 의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커서 네, 그런 부분에 좀 구단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연패가 이어져서 네, 좀 뭐 프런트도 그렇고 감독이나 코치도 그렇고 선수 본인도 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네, 그래도 뭐 어제 이제 벨라스케스가 나와서 승리를 하면서 또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면에서. 네. 이 선수가 사실 현재 모습까지만 보면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좀 폭망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위라든지 나쁜 것 같지도 않은 부분이 있죠. 아쉽지만 물론 아쉽지만 네. 그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데이비슨에서 벨라스케스로 교체한 당시에 이제 데이비슨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앞에 물론 10경기에서 데이비슨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네. 그 전체적인 기록이 좋았던 거지. 사실 그렇죠. 교체할 당시의 모습은 뭐 거의 5이닝 정도 던지는 선발 투수였거든요. 가는 날은 이제 6이닝 1실점으로 10승을 했지만 그죠? 그 앞에 그렇죠. 여러 경기들. 네. 그러니까 사실 현재까지의 모습만 봐도 모습을 봤을 때 네. 일단 비슷하다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벨라스케즈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벨라스케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좀 습도에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네. 지금은 생각보다 너무 덥고 아마 화이트 선수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던데 땀이 많아서 그죠? 긴 소매. 네네 너무 덥고 너무 습도가 높아서 좀 고전한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말씀하신 대로 공인구 같으면서 좀 적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직구 구속도 좀 전보다 덜 나오고 미국에서 마지막 등판 때 직구 최고 구속이 155km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155. 네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최고 구속이 처음 이제 152km가 나왔으니까. 152.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구속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변화구도 굉장히 빠릅니다. 변화가 빠르더라고요. 최고 구속 기준으로 체인지업 슬라이더 다 140km를 넘어가거든요. 네네. 커브도 좀 폭은 있지만 네. 뭐 제일 최고 구속은 130km를 넘어가는 투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가 다 140km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네. 공략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직구가 이제 150km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뭐 직구 150,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140대, 네. 커브 130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어떤 경기 운영에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수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는 크게 고민 안 했었다고요. 본인 구위가 워낙 좋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와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체인지업을 좀 다른 체인지업을 좀 던져보겠다라던가 네, 네. 그립을 좀 바꿔서 던진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본인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선수 자체가 좀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타입이 아니고 네. 좀 착 가라앉은 좀 진중한 좀 스타일이에요. 차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불성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고 네. 본인이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게 그간의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좀 플러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야기도 좀 뭐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시즌을 날리고 올 시즌도 네. 트리플을 못 갖고 네. 약간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네. 어떤 롯데에서의 요번 이제 남은 반 시즌이 네. 굉장히 좀 뭐 선수 생활 빅리그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를 떠나서 굉장히 절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마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데이비슨 선수 그 있을 때마다 우리 방송하면 언제 바꿔요? 이 댓글이 거의 한 90%예요. 바꾸지 마가 없어. 거의 뭐 99%가 바꾸라는데 이제 막상 이제 바꿨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뭐 벨라스케즈 선수는 이제 뭐 좀 더 조금 더 볼 여지는 생겼다. 그죠? 네. 네네 그렇죠. 네. 김 차장 그 향후 전망 네. 그때 이제 뭐 12연패 끊었지만 갈 길은 멀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진짜 롯데 팬들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 타고 저도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롯데 팬들께서는 이제 야구도 안 볼란다. 아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이러면서 그치만 진짜 12연패를 했는데 5할 플러스라는 거는 좀 놀랍다. 전부 이제 그런 반응이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향후 전망 한번 보면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시합하는 게 담당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계속 저는 경기를 봐야 하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 사실 12연패는 뭐 팬들 12연패 이무승부를 포함한 12연패인데 네. 팬들이 다 보셨듯이 좀 아니 어떻게 이런 경기를 지지 싶을 정도의 약간 천대지변 같은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4점 차에서 말론런이 터진다든지 네. 뭐 연장 가서 뒤집어 놨는데 또 뒤집혀갖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맞아요. 6대 0인데 뭐 추격을 당하는데 사실 이런 경기는 1년에 몇 경기 안 나오는데 네네. 그런 경기들이 좀 이렇게 몰려서 나온 그런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뭐 이제 소위 이제 롯데 타선의 주축이 윤보, 나황, 손인데 이 중에 사실 뭐 윤동희, 고승민 정도를 제외하면 작년에 처음 뭔가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이거든요. 예, 이 선수들은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사실 뭐 올 시즌에 좀 2년차에 좀 부침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은 사실 상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라고 보고 네. 뭐 레이스도 어쨌든 올 시즌 잘해주고 있지만 뭐 또 이렇게 좀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반면에 뭐 한태양이나 박차영 뭐 같은 선수를 잘해주고 있고 또 유강남 선수가 올해 또 공수에서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제 생각에는 뭐 롯데 팬들이 포기하시거나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만 이제 그 전준현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네. 결국 롯데는 한 방을 쳐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레이스가 뭐 한두 경기 홈런을 쳐주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맞죠. 맞죠. 네. 네네. 사실 홈런의 힘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뭐 기록면을 제외하고도 좀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앞으로 뭐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잘 선수를 조련해서 뭐 내년에 합류하는 한동이라든가 네. 또 뭐 나승엽이 앞으로 시즌 초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갈 부분인 거고 그렇죠. 올 시즌은 어쨌든 중위권 싸움에서 뭐 LG 하나 정도는 몰라도 네. 중위권 다툼을 하는 팀들 사이에서 시즌 전 예상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롯데를 5강으로 꼽지 않았는데 안 꼽았죠.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중위권 싸움에서 밀릴 전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롯데 담당 기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취재를 하고 그냥 롯데 담당 기자의 의견이고 또 아무래도 담당하다 보면 애정도 생기고 뭐 뭔가 좀 끈끈함이 좀 생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맨날 보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롯데가 지금 다른 팀들 대비 밀렸던 게 이제 선발팀 같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나기나 간보와 벨라스케즈가 어느 정도 해준다는 기대 이건 사실 기대치를 안고 가는 부분인 거고 네네. 나균환이 올 시즌에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네. 사실 김태형 감독님은 나균환을 이제
언제 뭐 상황이 되면 필승조로 좀 써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네, 맞아요. 포스시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쓰는 것도 좀 고민을 했었고 네. 6, 7회 정도를 책임지는 필승조로 써보고 싶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은 뭐 그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맞죠. 네. 나균환이 뭐 지금 사실 후반기 시작할게 선발 로테이션 조정해가지고 나균환이 3선발, 이민석, 박세웅 이렇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박세웅 선수 거의 뭐 5선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세웅의 나균환, 이민석은 그렇다 쳐도 박세웅의 현재 모습은 조금 아쉽지 않나. 좀 더 해줘야 될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선발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또 불펜 같은 네네. 경우는 그래도 자원들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정철원, 최준용이 7, 8회를 책임지는데 뭐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예, 한창 잘 될 때 홍민기가 조금 잘해줬었는데 좀 빠져있는 게 아쉬운데 홍민기 선수가 지금 2군에 네네. 있죠. 2군에 있습니다. 일단 홍민기 선수는 뭐 음. 제구가 워낙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뭐 제구를 좀 바로잡는데 경기를 뛰는 것보다는 네.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군에서 네네. 제구나 어떤 투구 폼 같은 걸 좀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외에 뭐 여러 투수를 이제 1군에서 돌려 써보고 있는데 네. 뭐 박진 선수라든지 뭐 박진영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 정도 선수를 제외하면은 어떤 추가적인 2군 추가 전력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럼 그렇죠. 현재 이 전력을 가지고 가을 야구를 어떻게 이제 가을 야구에 도전하고 어떻게 치르느냐가 관건인데 네네. 그렇다면 역시 이제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장 중요해지지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3위를 위해서 이제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 뭐 어느 팀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뭐 담당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3위까지만 어떻게든 하면 거기서부터는 또 어쨌든 또 감독이 김태형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1, 2위 팀에 비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선수 풀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3위로 플레이오프 직행만 한다면 뭐 감독님이 꿈꾸는 그런 그 의도 좀 더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롯데 담당 김영현 차장의 희망 스킨. 롯데의 희망가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기사 쓰면서는 기사에서 롯데 뭐 비판 기사도 많이 쓰죠. 뭐 이런 거 잘못됐다,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오늘은 좀 희망 스킨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뭐 12연패 했지만 그래도 또 1승을 하고 갈 길이 머니까. 자, 그럼요. 오늘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롯데가 이제 그 12연패를 하면서 구단 인스타에 뭐 라인업만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올릴 게 없어갖고 뭐 올릴 계제나 있나 맨날 욕 듣는 거지. 근데 올리면 막 댓글 참 똑바로 해라. 이씨. 자이언트 TV에 꽤 재밌는 걸 많이 찍어놨는데 못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올릴 수가 있나 뭐 얼마 전에 뭐 이기고 하나 올렸는데 뭐 그냥 뭐 자동 그냥 뭐 못 올리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도 갈 길은 멀다. 갈 길은 멀다. 그거 보면 롯데의 뎁스가 그리 강한 건 또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펜이 막 갑자기 흔들린 거는 그건 진짜 뭐 김태형 감독 스타일입니다만 저는 뭐 연투가 너무 잦는 이 부분들하고 영향이 없다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많이 하면 뒤에는 조금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감안하면서 흔들릴만 하면 바꾸고 흔들릴만 하면 바꾸고 한데 바꾸기 전에 좀 갑자기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